안녕하십니까. AI 챔피언 대회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임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참 더운데요. 이 무더위를 뚫고 또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사업 설명회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이영호 사무관님께서 인사 말씀 전달해 주신 후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주호 사무관님께서 대회의 취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이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태호 소프트웨어 PM님께서 AI 챔피언 대회 참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진행되는데요. 질의응답이 마무리되면 오늘 사업 설명회 일정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에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과 이영호 사무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이영호 사무관입니다. 저희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딥마인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알파고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AI를 개념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바둑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저희가 AI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딥마인드가 처음에는 역시 작은 아이디어를 붙잡고 숱한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정말 과연 통할까? 라는 이제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이제 혁신의 시작점이자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소중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함께 만들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AI는 결국 사람의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끝없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AI의 경쟁력입니다. 이번 AI 챔피언 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멋진 도전과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사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 이영호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5 AI 챔피언 대회의 취지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주호 사무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과 김주호 사무관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 사업 전반적인 내용이랑 이게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차례로 이제 김태호 PM님께서 이제 그 좀 전반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선 일단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유능한 AI 연구팀들을 좀 지원해서 좀 그런 연구를 지원하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분야의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 도전적인
그런 연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좀 개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런 인재들이 연구하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좀 사회 전반에 걸친 좀 산업에서 이제 AX 요즘 핫하잖아요. 이제 그런 AX로 전환도 지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께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사회 전반에 이런 인공지능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대회 추진 체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고, 이제 대회 운영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제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안건 심의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심사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현장에서 이제 대회 심사까지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뭐 추가로 이제 기술적인 평가들 이런 확산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VC 분들도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대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 현재 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회들은 어떤 인공지능 분야를 좀 이렇게 정해서 개최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에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누구나 들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주제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뭐 생성 AI나 피지컬 AI, 뭐 AI 에이전트 같은 그런 고도화된 AI 기술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모빌리티, 헬스케어, 뭐 금융, 에너지, 교육, 공공, 뭐 재난 대응,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나열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융합 분야,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AI 기술들도 모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들고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회 목적은 이런 이제 기술들을 지원함으로써 좀 신기술이나 뭐 제품이나 서비스 등 이런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발굴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팀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가 자격인데요. 네, 참가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제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국내의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연구자로 뭐 구성된 뭐 연구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뭐 모두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원활한 대회 그리고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좀 최소한의 좀 제한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시 대표적인 예로는 팀 대표로는 최대 3개 팀 그리고 팀원으로는 최대 5개 팀까지만 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정책으로는 그 R&D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뭐 삼체고공을 좀 떠올리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가 신청은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가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3일 수요일 그리고 5시까지 지금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대회에서 이제 사업 설명회 오신 분들이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좀 접수를 해주시는 거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회 일정은 좀 간략하게 이제 좀 대회 일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김태호 PM님께서 좀 일정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저희는 대회 접수하고 그리고 심사를 3번 합니다. 사전 심사, 중간 심사, 그리고 본대 심사. 그래서
본대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선발한 연구팀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대회 접수는 이제 23일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개 팀까지 지금 연구팀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 목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유주제로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자 하다 보니 좀 개수가 이제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최대 100개 팀까지 연구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심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100개 팀 선발된 100개 팀이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회 전에 중간에 이제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 심사를 통해서 이제 대회에 진출할 20개 연구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이제 최대 20개 연구팀 선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최대한 일단 저희 취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서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또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본대회 심사인데요. 본대회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장에서 이런 연구 결과물, 지금까지 했었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좀 시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전시도 같이 해서 좀 국민들이나 이제 관심이 있는 석박사생 이런 다른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전시나 발표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연구팀은 이제 후속 연구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런 대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확산을 하려는 목적에서 저희 홍보를 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년도 4분기 중에 방송으로 이제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방송 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런 성과들을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전 연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사전 연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발된 100개 팀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이고요. 이제 대회 기간 중에 이런 GPU나 컴퓨터 인프라 같은 그리고 연구 활동 지원은 이제 다른 지원은 최대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GPU 컴퓨팅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하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통과팀 선정 이후에 이제 좀 명확한 세부 지원 항목 그리고 얼마나 지원할지 이런 가이드라인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상 혜택 같은 경우에는요. 우수 연구팀으로 이제 최종 선정, 그러니까 대회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 시 정부 R&D 후속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60억 규모고요. 1등은 최대 30억 원의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상이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금 5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좀 성과를 내면서 이런 것들 최대한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에 대해서 유익하게 설명해주신 김주호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I 챔피언 대회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태호 PM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 김태호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할 내용은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 그 주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대회의 기본적인 컨셉은 새로운 인공지능 챔피언을 발굴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그 연구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제외하자. 약간 그래서 단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가팀을 먼저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참가팀을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데는. 그리고 한 개 팀에는 한 개의 주제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개 팀에만 소속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은 세 개 팀의 과제 그 책임자로 팀 대표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의 그 참여 팀원으로 5개의 팀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개의 주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팀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참가 신청을 한 후에는 그 팀이 가능하면은 변동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소속이 바뀐다던가 뭐 군입대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갖고 그 상황들을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참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법령을 위반한다던가 또 타 팀의 활동을 방해한다던가 하는 일들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나 공개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저작권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고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뭐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큰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팀을 구성을 하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접수할 때는 물론 그 소속이나 그런 것들을 적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서류에는 그 소속을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챔피언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팀명으로만 그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제출해 주신 서류만 가지고선 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8월 7일 날 사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는 7월 23일까지니까 7월 23일까지 접수를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략 최대 100개 팀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100개 팀에 대해서는 그 8월 13일 날 대회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규정이라던가 자세한 지원 방안 등을 그때 다시 한번 워크숍 할 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월 말에 이제 중간 심사 결과를 발표해 갖고 이제 20개 팀을 추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8월 달부터는 방송 촬영도 같이 해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이후에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을 제작을 해서 TV에 그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이제 다시 20개 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선정이 될 텐데 그 팀에 대해서는 1년간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 단계하고 요 후속 연구하고는 별개의 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 단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거는 요
여기 방송 그 봄대까지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후속 연구는 국가 R&D 규정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하고선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접수 창구는 ai-champion.or.kr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뭐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 정보라던가 팀 대표 정보, 그다음에 파일 첨부하는 몇 가지 파일들만 첨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회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마감날 여러 가지 접수들을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감하는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접수를 하고선 여유 있게 뭐 다시 수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일에 접수하는 파일의 내용도 저희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를 제외하고선 5페이지 분량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짧게 작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 사항으로 기술명이라던가 하드웨어가 포함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적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뭐 드론 같이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저희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인지, 그리고 그 도입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외나 국내에 유사한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적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차별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 적어 주시면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원하시는 거에는 정부 과제로 지원을 받은 것도 괜찮고 이미 상용화가 된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딱 그거를 그대로 내겠다라고 하는 컨셉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애드온 해갖고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하는 기술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명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선 저희가 보게 될 거는 기술 목적하고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혁신적인 요소나 도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은 비교할 때 점수화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현 방법이라던가 구현을 추가적으로 계획한다. 추가적인 구현을 계획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파급 효과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5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1차 관문은 이 서류를 가지고선 저희가 걸러내기 때문에 이 서류에 그 장점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심사 항목들은 총 저희가 8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각 단계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그 심사 항목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서류 심사에서는 실용성하고 팀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심사에서는 기술이 탁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 심사에서는 물론 이 앞에 있던 내용들도 다 함께 보겠지만 그때 이제 기술 혁신성이나 도전성과 시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연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총 예산은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개 팀을 선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씩 팀
별로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PU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략적인 비용을 추정하니까 H100 4개가 있는 게 한 달 사용하는 경우에 450에서 500 정도,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 수준의 그거의 2배 정도의 GPU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AI 서비스들 API 호출하는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확한 그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100개 팀이 선정이 되면은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요걸 어떻게 좀 나눌까 하는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연구비 그 활동비 지원 인프라 비용이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00개 안에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서 챔피언으로 선발이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연구 규모나 기술의 난이도 그냥 선발이 됐으니까 이게 무조건 30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더 큰 기술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갖고 그 연구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6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등 팀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정도의 그 연구비를 할당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30억까지니까 그때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선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한번 그런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요 FAQ들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회사에서 아까 팀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기술 아이템을 지원을 해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똑같은 걸 가지고선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제출만 안 하시고 다른 기술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에는 연구팀을 구성해서 참가를 해야 되고요. 뭐 학력, 전공, 소속에 제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심지어 외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뭐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팀을 이뤄갖고 제안을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팀 구성은 복수 지원하는 거는 좀 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연구 지원 과제는 삼책 50 그 제안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속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될 때 과제 책임자로 3개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국가 R&D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후속 연구 지원 단계에 대해서는 그 국가 연구 개발 규정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따라서 3750 그 규정에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 서류를 제출할 때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 제출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그 업로드하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겠다라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제출을 해주시면은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심사 단계에서 기술 구현은 서류 심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전혀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제안은 그 참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심사 기간 중에 시연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중간 심사를 하는 때도 데모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좀 고려하셔갖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중인 국제과제 주제로도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제과제로 한 결과물이건 숙제로 한 결과물이건 뭐 무엇이든 괜찮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요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하고 그 관련된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는 설명 전해주신 김태호 소프트웨어 PM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준호 단장님께서 주로 답변해 주실 텐데요. 현장에 계신 참석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여기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먼저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크스타일의 황규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명이 세 개의 책임 또는 이제 세 개의 소속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개를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이나 많은 팀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자 한 명에게 아니면 또 그러한 소수들에게 많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한 명이 하나에만 소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개만 참여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주제가 있을 때 같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요한 2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그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한을 두지 않고선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뽑을 때 100개의 팀을 뽑기 때문에 고루 선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PM 정혜동입니다. 추가적으로 좀만 더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 3750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맥스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개 팀이 나오셔서 AI 챔피언에 도전을 하시는 게 대회 취지에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몇 개의 팀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라는 걸 제한하지 않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뒤에 한번 민트색 옷 입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대회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크레토 AI의 양서연이라고 하고요.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업력이 많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매출이나 기업의 규모, 기존의 경력 같은 것들을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저희 기업의 경우는 연구자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데 기업 소속이 아니신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속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과제비를 집행해야 될 때 어떻게든 비용을 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용역을 해야 되는지 뭐 과제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서요. 그 부분 조금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IITP 소프트웨어 컴퓨팅 팀장이고요. 송정철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연구개발 규정에 준해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자금의 원천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좋습니다. 소속이 없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시고 법인 소속이면 후속 연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TTA의 신준호라고 합니다. 그 시장성 부분, 실제 기업 매출이 없는 경우에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기술성, 그리고 시장성, 그리고 팀 역량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3단계 심사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전 심사라든지 그리고 중간 심사에서는 그 시장성을 제외한 기술성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연구팀의 역량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본대회 심사에서는 물론 시장성을 보게 되겠지만, 그 시장성이라고 함은 지금 당장 어떤 매출이 있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후속 연구의 어떤 10개월, 11개월 동안 후속 연구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게 되는 그 기술 수준과 그 이후에 어떤 그 가능성, 발전 가능성과 성장성 위주로 지금은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사 단계하고 그 다음에 후속 연구 단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심사 처음에 그 심사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마구 섞여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 온라인 질문 받고 다시 현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김다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종 선정팀에 대한 후속 지원 금액이 기업당 얼마인지, 또 개인으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선발팀에 대한 후속 지원 금액이 기업당 얼마인지, 또 개인으로 참여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개인으로 참여는 가능하신데요. 후속 연구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법인에 소속돼 있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당이라기보다도 우수팀이 되면 팀당 최대 30억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2등이나 3등도 아마 관련된 금액이 지원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보고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좀 뭐 금액을 결정하려고 해서 관련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질문 답변 네, 추가적으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순위 안에 드신다고 굉장히 자신을 하시는 이 자신감들이 뭐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 저희가 후속 연구로 지원하는 거는 세계 1, 2, 3위 정도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시상은 20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참여의 조건들은 후속 연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큰 건데, 그 지금 챔피언 대회에 도전하는 거에는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후속 연구는 국가 R&D 연구개발 규정에 보시면은 국가 R&D를 수행할 수 있는 참여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가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팀 구성의 기준이 팀 내 중복 인원이 몇 % 겹칠 때 해당되는지, 또 팀의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권장드리기로는 팀당 한 5명 정도를 권장드리고요. 뭐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은 되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혼자서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뛰어나신데 1등을 하셨다. 그러면 혼자서 10개월 내에 30억을 쓰셔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는 한 팀당 한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여기 앞에 검정색 분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캠프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 다른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연구에서 최종 출시까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회사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AX 전환을 갖다가 하면서 개발한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사의 이게 특징이 이게 돈이 안 되면은 그걸 갖다 접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새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맞는 더 오픈 소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용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4개월간 계속 끌고 갈 수 없거든요.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고 뭐 그렇게 뭐 인력이 남아난 회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럴 때 좀 연구 과제를 갖다가 이게 내인 시점에서 아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서 바꿀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과제를 바꾼다는 게 그 선발된 이후에 말씀이신가요? 선정된 예.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예. 대기간 중에 제가 지금은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마 사전 심사 때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는 구현 제안서에서 어떤 기술을 구현하겠다라는 계획과 마지막 그 본대회 종료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 변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단계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쭉 이어서 똑같은 걸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각 단계별로 추가적인 제출물들을 또 뭐 플러스 수정돼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떤 단계를 통과한 이후에는 좀 자유도가 높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그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이유 없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뭘 갑자기 새로 들러보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연구 윤리 규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취지에 안 맞고요. 이렇게 그 기술 방향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GPT가 갑자기 나왔다 중간에 뭐 이런 경우도 생겨서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주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약간씩은 뭐 변경이 되는 것 정도는 허용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서 손을 번쩍 들고 계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주식회사 펀진 김대관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연구 인력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 중인 그 연구원이 질문을 요청해서 대리로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본 심사 시에 발표와 이제 시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발표와 시연 외에 이제 그 추가적인 성능 평가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 심사 자료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외부 기관이나 이제 자체적인 그 연구팀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대한 결과 내용이 이제 그 본 심사에도 평가 요소로 작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관련된 연구 내용이 만약에 소타가 있다라든지 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평가 지표들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출을 하시면 되고 사실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연구 테마들이 지금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AI 기술이 내가 출품한 AI 기술이 챔피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또 관련된 부분들을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본 심사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셔츠 입으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에보엑스 정영준입니다. 그 아까 온라인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그 이제 같은 팀이 두 개에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같은 팀의 기준이 이제 몇 퍼센트 오버랩을 기준으로 두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팀원과 팀 대표를 구성할 때 각 기관의 PI가 반드시 팀 대표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팀원을 구성할 때 PI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팀 구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뭐 관련돼서 저희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동일한 팀이죠. 지금 질문하신 게 동일하다는 범주를 그 오버랩 뭐 이런 10명 중에 8명 뭐 퍼센티지 개념으로 혹시 기준이 있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수식을 도입해서 뭐 복잡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동일한 건 진짜 동일한 팀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 복잡한 것들을 일단은 다 제외했습니다. 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에서 저희가 사람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팀으로 가장을 하고 똑같은 주제를 내지 말라라는 게 저희 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구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런 A 연구도 하고 B 연구도 하고 있는데 둘 다 우리가 보기엔 챔피언이다,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긴 하는데 너무 이게 인력적인 중복이 크지 않게는 좀 유의해 달라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계신 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전 데이터 사이언스 랩 고승준이라고 합니다. 저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 연구 지원에서 이제 GPU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이제 사전 연구 지원 예시가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 같은 GPU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구매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심사 단계에서 3번에 걸쳐서 학력이나 소속이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제 공개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GPU 자원에 대해서는 구매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클라우드 같은 쪽에 계약을 해서 서포트 해드리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는 아니고요. 두 번째 소속 기관들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지금 그 규정에 넣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구성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100팀에 선발이 되시면은 워크샵 때 오셔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라 상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거고 실제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실 텐데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까지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하나 더 받고 온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그 사전 심사 기간이 4개월로 어떻게 보면은 AI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하고 이제 제작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때 아마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 AI 과제들을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신규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제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4개월 동안에 추진을 했을 때 신규로 되는 이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뭐다 기존에 하고 있는 그 AI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만 선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혹시 그런 것들에 관해서 뭐 신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심사 기준이 혹시나 뭐 따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취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AI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AI 챔피언 또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들을 발굴을 해서 후속 연구를 사실 한 과제 10개월에 30억 지원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를 저희가 밀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연구를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AI 기술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대회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출품을 하시기에 조금 그 비교 열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저는 AI PM인데
AI 쪽의 R&D 과제들은 그런 과제들을 많이 이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런 쪽의 과제 좀 긴 롱텀으로 좀 뭔가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R&D 과제로 좀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AI 챔피언 과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갖고 있는 기술로 하시는 것들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대회 취지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0팀에 선정됐을 때 H100 8개를 100팀이 나눠 쓰는 것인지 또 GPU 지원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또 오프라인 발표는 꼭 팀장이 해야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 연구 지원은 당연히 100팀에게 그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각 팀별로 아마 그 약 1,000만 원 가량 상당하는 그 정도의 어떤 사전 연구 그 리소스들이 제공을 될 예정이고 GPU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그 뭐 에이전트 같은 거 만들 때 많은 뭐 LLM 쪽에 API를 많이 소모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 범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T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차피 발표는 20개 팀에 대해서는 팀 대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팀 대표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100팀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차츰 그 100팀이 정해지는 시점에서 지금 8월 13일에 잠정적으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방침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100을 나눠서 드리는 건 아니고 한 팀에 H100 4장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이 될 거다. 대략 봤을 때 8장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네, 또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중간 심사에서 최대 20팀이 선발된다고 하셨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몇 팀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한 최소 3개 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뭐 한두 개 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좀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저희 AI 챔피언 대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신청하신 기간 중에 100개 팀 안에 들면 별도의 또 워크숍을 또 개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소되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은 그날 아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0팀이 선발되면 지금 상금 그 60억 이내 상금을 받는 팀이 최소 3개 팀 이상이고요. 나머지 팀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부상은 있고 그다음에 장관상과 그 IITP 원장상 그다음에 TTA 회장상 은 수여가 됩니다. 지금 상금은 아니고요. 후속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는 게 총 60억 원 규모이고요. 물론 상금이 있습니다. 그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이 돼서 후속 연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개 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아쉬운 그 참가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연구 진작 차원에서 그 연구 지원비를 좀 지원해주지 못하지만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상금을 좀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고 현장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개인 AI 연구자를 팀에 포함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연구 활동비를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로 할당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후속 연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 뭐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저희 그 관리 규정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 소속이셔야 됩니다, 그분도. 예, 그래야 연구비 지원이 좀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현장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네,
주식회사 한국클라우드 안태현입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국책과제로 출품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 국책과제에 소속된 연구원이 수가 꽤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연구원들을 다 팀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나중에 만약에 뭐 운이 좋아서 후속 연구에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사항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팀 단위로 참여하실 때는 뭐 저희가 한 5명 내외로 공고를 드리는데요. 뭐 참가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우수 연구팀으로 선발이 되면 그 후속 연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연구 주제랑 관련된 분들이면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검토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들어와서 연구 주제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아마 그분들은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시티캣의 김양웅이라고 합니다. 주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원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공공성이든 이런 것들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하실 때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뭐 분야 그리고 AI도 뭐 응용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의 AI를 활용했을 때에 조금 더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을 아예 안 두고 있거든요. 예, 특별히 뭐 선호하는 분야도 없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과제, 이 챔피언 대회를 기획을 할 때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기획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들을 좀 발굴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제를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 꼭 뭐 어떤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이어야 된다라든지 무슨 파운데이션 모델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마누스라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뭐 클로드나 QN 같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서 만들어냈는데 그 에이전트가 해내는 능력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었고 굉장히 자동화 내지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지금의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서비스 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굉장히 뭐 AI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금 하나 어떤 특정 기술 뭐 이런 분야 이런 거에 저희가 뭐 어떤 그 타겟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이동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특허나 논문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혹시 이 대회에 참여한 것이 뭐 어떤 부분에 제약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정해진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업은 오픈소스 사업이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소스를 다 공개하시는 쪽으로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은 그로써 저희 뭐 나중에 내야 되는 뭐 그런 정부 분납금은 없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소스로 공개는 하는데 뭐 특허를 낸다든가 뭔가 이런 좀 뭐 필요한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사유가 있으시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은
될 수 있으면 다 오픈하셔야 된다. 예, 그게 기본입니다. 지금 후속 연구와 대회 기간 중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후속 연구 과제 자체는 오픈 소스형 그 혁신 도전형 R&D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오픈 소스를 지향하고요. 그 대회 과정에 예를 들어 이미 내부적으로 연구 기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범주에서는 이걸 뭐 오픈 소스로 해라 이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우수 연구팀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개발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달해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소스의 범주를 나중에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를 쓸 때 어느 범주까지 공개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것들은 최종 단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대회 취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뛰어난 그 AI 기술을 챔피언을 뽑고 거기에다가 왕창 지원을 해줘서 후속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뿌려주는 뭐 오픈 소스 CIC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또 확산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본 대회 취지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시 5페이지 내외라고 하셨는데 실제 정부 과제의 경우 이 페이지가 초과되면 감점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도 5페이지가 초과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불이익 없는데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5페이지 넘게 초과해서 쓰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로 지정되어 있고 연구개발비 전액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을 정부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필수인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또 결과물의 공개 범위, 제출 대상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요건도 함께 안내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의를 하고요. 100개 팀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관련 없으십니다. 근데 우수팀으로 만약에 후속 연구비를 지원받으시면 그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십니다. 네, 온라인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지원 단계에서 후속 사업을 고려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상태여야 하는 것인지 또 안내 시 개인 아까 답변해 주실 때 개인이 1위를 할 때 혼자 30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선발이 되었을 때 참여 기업이 추가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린 거랑 동의를 하고요. 팀은 1명서부터 5명까지 공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연구 주제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하면 한 분이셔도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추가 가능하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 또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온라인 질문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중간 심사와 또 최종 심사 단계에서의 평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중간 심사 때 완성품이 아니라 중간 심사 단계까지의 개발 내용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일단 중간 심사하고 본 심사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심사 말씀드릴게요. 본 대회 심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시장성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성 그리고 팀의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나중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파급 효과가 있을지까지 평가하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개 팀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드리냐면 내가 우수 연구팀이 됐을 때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를 제출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금 단계에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 개발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을 받고 그 파급 효과까지 볼 예정이고요. 중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술의 탁월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중간에도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기술의 탁월성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성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비교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 벤치마크라든지 정량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메저러블 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들을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렇게 본 대회 그리고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대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돼서 후속 연구 진행에 최대 3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4달 안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주제 그리고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연구 주제는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중간 심사에서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큰 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될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4달 안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주제랑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연구 주제는 서로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중간 심사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만큼 큰 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될지 아니면 이런 거 무관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대 30억이라고 정해놓은 부분에서 조금 그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무작정 1등하면 무조건 35억을 드린다가 아니라 그 과제가 향후 추진될 때 그 필요한 예산이 적절한지를 보고 드리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형으로 가는 과제들이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게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큰 규모의 과제는 30억을 줘서라도 30억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의 과제가 1등을 했으면은 그게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그 정도로 또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걸로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큰 규모의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기술 테마만 유리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네, 추가로 답변해 주시죠.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 30억 원의 후속 연구비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기간은 짧지만 이제 최대한의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좀 단기간에 그런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주제가 뭐 30억 규모에 합당하는 큰 주제로 들고 오셔도 좋지만 작은 주제여도 좀 더 이렇게 단기간에 연구를 이제 총 투입을 해서 이제 좀 혁신적인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이제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다시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또 GPU 서버를 지원해주는 NPU 설계를 목표로 하는 팀에게는 FPGA 혹은 칩 설계 자원 등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 지원이 안 된다면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서 성능을 보여주는 게 감점 요소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드웨어 쪽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FPGA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그 지원 그 리소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100팀 안에 들어오시면은 100팀에 그 지원 드리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뭐 시뮬레이션 비용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원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앞에 질문하신 게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에 제약이 있는지.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라는 게 저희 쪽에 어떤 자원을 활용 디바이스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개발해도 되는 거를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떠한 디바이스를 뭐 그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리소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GPU하고 기타 이제 그 연구에 필요한 뭐 워크샵이라든지 뭐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지금처럼 하드웨어적인 특수한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워크샵 때 수요 받아가지고 그 100팀에 선정이 되시면은 그 수요에 맞게끔 또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우선 좋은 그 행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촬영이 껴있고 방송과 연결되다 보니까 뭐 소위 이른바 말하는 방송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 뭐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혹한 모델들의 심사 점수가 더 좋게 가는지, 아니면 뭐 B2B로 나갔을 때 이게 이제 일반 그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좀 더 그런 방송 쪽에 이게 집중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들께 좀 관심을 유도하고 좀 이런 홍보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일반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우선적으로 뽑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 원래 취지에 맞게 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들 그걸 우선적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또 이렇게 전파되는 부분 또한 이 대회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대중성을 타야지 그 기술이 선발이 된다. 이제 그 정도의 평가 기준은 설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합당하게 기준을 다시 설정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뭐 방향은 절대 뭐 방송용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 이런 취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거를 저희가 우선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두가 그 어떤 회화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이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풀기 힘든 난제를 풀었는데, 그냥 뭐 그런 기술적인 배경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께 또 AI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도도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뭐 그 방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곡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제안서에 기입할 항목들이 대부분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나 근원 기술 등도 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구현 제안서가 모델, 기술 자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항목이 변경 또는 이원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 질문 주신 내용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AI 챔피언이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연구팀의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은 완성된 형태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후속 연구라는 짧은 단지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 그리고 형태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현 제안서가 아마 좀 실용적인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의 어떤 좁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특정한 모델이나 기술을
그 틀 안에서 좀 최대한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기술 스택이라든지 구현의 정도를 뭐 개발 중심으로 지금 뭐 풀스택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강조 안 하시고 오히려 기술 목적이라든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 항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에 조금 그 영역을 줄이고 그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팀 대표를 학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진행 과정에서 팀 대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후속 연구로 선정이 됐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뭐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진행 과정에서 팀 대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그게 아마 100개 팀 안에 들어올 때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수팀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는 저희가 또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정상 팀 구성원 변경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 구성원 변경이라고 함은 어떤 팀 대표나 팀원들의 역할에 대한 것까지 뭐 변경이 안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 틀에서 역할들은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연구 과정에 그 팀 지금 대회 참가팀에 속하지 않은 어떤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연구 과제는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수가 접수하는 반면에 사전 심사 기간이 매우 짧아서요. 혹시 AI로 심사도 하실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최근 해외 저널에서 이슈가 된 게 있어요. AI의 흰 글자로 비밀 지령을 내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지령이 있을 경우 윤리 위반으로 탈락을 시키실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 구현 제안서 같은 경우에도 5페이지 이내로 압축해서 해라라는 이게 틀이 좀 짜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돌려보시면 잘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심사 자체는 AI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별도의 어떤 그 좀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실지 좀 가늠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AI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트릭을 안에 넣으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속 연구가 아닌 본대회에서의 연구 결과를 국내 학회에 발표할 때 적용되는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회 발표하시는 거 상관없고요. 특허도 내셔도 되고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팀이 참여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저희 쪽에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쪽에서 먼저 손 들어주셔서. 네. 예, 저 위웹에서 온 황순기라고 하는데 2022년에도 비슷한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지금처럼 AI가 이렇게 뭐 인기도 많고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도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지금 기간을 주셨잖아요. 뭐 4개월 안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프레젠테이션한 스케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온라인이 안 돼서 참가를 못 하고 있는 지금 지인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 3년 이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년에 한 번 더 하실 건지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니면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네, 제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번 사실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좀 도전적으로 하는 개최를 하는 그런
최초의 대회다 보니까 이 대회에서 최대한 이제 성과를 많이 내면은 이제 그 후속 대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저희 회사에서는 솔루션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대회 참여 기간 동안에는 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될 경우 오픈소스 관련 의무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입니다. 기존에 연구하셨던 거는 오픈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오픈하시는 취지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뭐 특허라든가 뭐 영업상 뭐 좀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한데 그래도 최소한 API는 정도는 열어 주셔야.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 다 오픈해 주시고 제가 이쪽 팀 맡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저희가 오픈 소스 잘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돈이 돼서 오픈 소스를 안 하시던가 아니면 실력이 안 돼서 오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희 쿠다만 보더라도 오픈 소스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오픈 소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어느 정도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면 또 클로즈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전략들을 좀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국민대학교 안인규라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팀 인원수를 5명을 권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수가 많아도 괜찮은지 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이익 없습니다. 예, 많이 참석하셔도 되는데요. 글쎄요, 뭐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예년에 대회를 개최했을 때 한 5명 내외 정도가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명 내외로 권장 드리는 거고요. 더 많이 참석해도 뭐 불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많아도 만약에 100개 팀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공되는 연구 지원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팀 단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규정을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굉장히 막 촘촘한 이런 규정을 하진 않았어요.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가자라는 취지에 됐고 팀 소주 제한은 없는데 제한을 안 걸었던 이유가 그 심사 기준에 보시면 그 팀의 역량에 대한 평가들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팀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에요. 이게 저희가 보면 허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안하시는 기술 아이템을 구현하시는데 딱 필요한 인원들이 다 잘 결집해서 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뭐 통상적인 R&D 뭐 과제를 하는데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오히려 뭐 팀 역량 평가할 때 오히려 좀 약간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이나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을 잘 촘촘하게 최적화해서 잘 하시라는 취지에서 아마 지금 가장 그 최적의 최소라기보다는 적절한 인원, 최적화된 어떤 인원수를 제안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100개 팀 안에 들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이 논의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또 요청하실 것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시고 100개 팀 안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PM님 말씀 끝으로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임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